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선목입니다. 이 교수님 발표문도 잘 들었고요. 시민으로서, 세종 시민으로서 또 주권회의의 멤버로서 굉장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관심이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람도 있고 지켜보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님 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와닿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노력들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피로감을 당사자든 다른 국민들든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 그러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혁신성장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대책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요거와 또 연계되는 그런 몇 가지 의견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국한해서 볼 때 정치권이나 정부나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또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떤 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 제시보다는 정치인 위기 타개의 용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국민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전을 하고 건립할지에 대한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런 부분이 아마 또 피로감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어떤 이슈화를 만들고 그게 지속적이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제3자에게는 메아리 없는 구호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고 되풀이 되니까 다른 국민들, 다른 지역 수도권에서도 피로감도 마찬가지 반응도 그렇고 외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국민들이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감을 끌어내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수도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당기고 실현시킬까라는 방법을 두세 가지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과집중화의 문제점과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참 많이 부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데이터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교육의 문제까지 수도권으로 가야만 해결이 되거나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하고 정보인데 이런 부분이 과집중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부각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집중화의 부작용은 아까 이는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간적이고 또 계층 간의 어떤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대한 어떤 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경계선을 그는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간이나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집중화의 문제점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봅니다만 도시화의 문제가 지나치게 될 때 여러 가지 온난화 문제라든지 인구의 집중 문제로 인해서 어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과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까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끌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국가적으로 하나의 그 위기라고 보고 도시화 문제나 기후 환경,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갖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도래가 돼서 디지털 경제가 확산이 되고 기존 비즈니스 생태계도 변화되고 도시기능 구조, 삶의 형태가 변화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면서 실제 그게 구현되는 게 스마트 도시인데 세종시가 그 부분을 앞장서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 도시가 실현되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적절한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강조하는 건 시민들의 참여, 수요자의 참여 이런 부분이어서 이건 다시 말해서 시민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이 되고 지역으로 이양이 되는 그런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의 수단이 또 스마트 시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거기서 나타난 스마트 시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의 어떤 매우 거슬 수 없는 다대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저희가 시민 중심 사회라든지 주민이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스마트 도시가 수도권과 같이 과도하게 거대화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집중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뛰어난 기술이나 스마트 도시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처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균형 발전이나 어떤 지방 자치 분권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이끌어야지 그 주체지면 과거의 1, 2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제품으로 산업으로 금융으로 선진국들이 앞서가고 많이 뒤따라가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를 지방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하나의 토대로 삼아서 저희가 좀 앞서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구호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설득하고 접근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아까 발표하시는 거에도 여러 조직의 어떤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역의 리더가 되는 우리 두 국회의원님 또는 국회 또 시장님과 공공기관, 기업인, 여러 단체, 시민단체 이게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도시나 타 시대를 보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정말 표현이 뭐합니다만 옆에서 지켜볼 때 악착같고 집요하게 관철시키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저희 세종시가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절대절명의 각오로 행정수도와 이런 국회 세종세당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 활동을 해왔는가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고 이번 기회에 그런 체계와 정말 절대정명의 각오로 이걸 실천하고 실현하겠다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회성이나 이슈화되는 과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되 정부나 국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정말 결의를 갖고 집요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 지역이나 혁신도시 타 시도와의 그런 상생 전략이라든지 협력 과제를 제안하고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서 전 국가적인 모든 지방정부와 같이 협력하고 같은 공동 운명체로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실현하도록 협력 체계도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세종의 정부청사 공무원들 세종시 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정착하도록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청사의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정착하는 부분은 작지만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시그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런 중심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잠시 지방에 근무하듯이 지나가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그널로 비춰질지 이건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